안녕하세요. 조영종TV입니다. 조영종TV 교육 토크쇼 교육 풀림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그 주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첫 시간에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내신 상대평가제 이야기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학생부 평가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시간에 자사고 일괄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준비 안 된 고교 학점제 시행 이거 실패가 뻔해 보인다는 분들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 두 분 패널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천대학교 최근택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종도 교육혁신포럼 김철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3년으로 또 당겨졌어요. 2025년이었다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대학처럼 이제 뭐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네 진로 생각에서 필요한 과목 선택해서 이수하고 졸업해라. 뭐 이런 취지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고등학교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우리 김철영 의원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서 그 지난날에 이제 과목 선택하는 논리와 학교 선택 논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이 제도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일단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학교를 좀 자유롭게 선택하면 그 학교가 모든 걸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모든 학교 균질하게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다 공감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도시 내도 대도시, 중소도시 완전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역시 국가 주도적, 정부 주도적 이거는 사실은 실패가 뻔하지 않느냐. 해봤자 똑같은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그게 눈에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뭐 다른 대안으로 좀 제시하고 싶은데 이제 과목 선택은 하되 지금 이게 앞에서 며칠 전에 말한 IB 제도하고 맞물렸을 때 이걸 시행했을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또 미래지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에. 예. 고교 학점제 우리 최 교수님은 평소 저하고 대화할 때도 고교 학점제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입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취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거를 이제 듣고요. 그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하는. 아마 이제 일본의 고등학교도 단위 이수제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제도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몇 개씩 이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고교 학점제를 샘플링을 해서 그 전에 이제 서울의 몇 개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하고 또 지방에 왔을 때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이 학점을 여러 가지 이제 대학처럼요,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을 하고 그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거는 그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들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은 뭐 고등학교가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렇게 멀리 있지 않지만, 지방은 고등학교가 이제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데 아마 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과목 개설이요, 서울처럼 선생님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고 하는 경우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또 지방은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는 고교 학점제 해야 된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다음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교 학점 제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에 진학할 때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서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미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연구 학교의 그 중간 보고서를 봤어요. 이 재미난 통계가 나와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해보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가 내용을 봤더니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학생들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과목을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이 고교학점제를 뭐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준비들이 더 필요할지를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일단 뭐 장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앞으로 닥친 문제 봤을 때는 원래 이게 그 2025학년도로 예, 시행하게 돼 있는데 2012년을 앞당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전체적인 어떤 교육부의 프로세스상에서 이게 급하게 앞당기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가 미미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거는 역시 뭐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끝나는 정부가 이거를 뭐 말뚝박기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새로운 정부가 그 뭔가 손을 보고 할 건데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이제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거고요. 이 시행 자체는 역시 뭐 우리나라는 또 뭐 잘 뺏겨요. 선진국을 다 이제 벤치마킹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전문가적인 관점 볼 때는 그 겉모습만 뺏긴 거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을 많이 이게 벤치마킹 했을 것 같은데 미국은 공립학교는 그 한 학년에 몇천 명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완전 대학교 같아요. 그 뭐 9학년부터 12학년 4학년 있으면은 거의 그런 당연히 이제 규모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또 거기도 이제 일반 코스, 아너스 코스, AP 코스 다양화되고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거라 우리나라가 기껏 해봐야 단위당 뭐 많아봐야 몇백 명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과목 수도 안 되고 또 선택에 대한 여지도 줄어들 거고 이거를 다시 그거는 아까 몇백 명은 도시 기준이고 시골 가면 몇십 명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저는 이제 당장의 문제는 그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은 또 공립 사립이 또 개념이 달라요. 공립은 굉장히 메모다는 규모로 가면서 가고 사립은 좀 규모를 적으면서도 굉장히 알차게 또 그 사립학교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과목에 또 조절도 하고 이런 다양성이 맞물려 있고요.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미래의 어떤 그 다양성을 위해서 과목을 선택한다. 참 취지는 좋은데 역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론적인 모델이 과목을 굉장히 쪼개요. 뭐 많게는 지금 뭐 200에서 250 과목을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고교 기준에 많아봐야 한 4, 50개 정도 되죠. 그죠? 그걸 200개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택은 좋다. 근데 여러분 IB는 총 과목이 6개 그룹을 나눴을 때 한 3, 40개 과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융합, 새로운 과목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얼마든지 추구할. 실제로는 30과목이지만 1000과목, 2000과목도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뭐냐면은 이 수업 자체가 프로젝트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피카소를 통해서 배우는 스페인 내전 그럼 무슨 과목이 결합이 되죠? 자연스럽게 미술, 역사, 그 시대상의 사회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딱 던져주면은 세상에 없던 과목도 만들 수 있고 결합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아까 고교 학점돼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과목을 늘리자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현재 선생 수를 배로 뽑아야 된다. 그럼 이미 아이들은 다 줄어드는데 그 뽑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역발상. 다시 말해서 과목을 선택을 하되 그럼 수업 방식을 프로젝트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교과목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취지도 살리면서 미래지향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게 이제 미래지향지 솔루션인데 지금 저도 안타깝게 지금 당장에는 그냥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던 객관식 평가에 이걸 시행한다? 이거는 나중에 입시로 연결됐을 때 너무나 행평성의 차이라든지 과목에 쏠리고 지금 당장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 학년은 절대평가, 일부 학년 상대평가
이 모든 혼잡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100% 실패한다고 봐요. 실제가 이제 학생들 희망을 존중해서 모았을 때 일정 인원 뭐 13명 이하 이제 소위 이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럼 많이 몰려요. 지금 제가 있던 고등학교도 작게는 31명이지만 많게는 38명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선택이 종류가 나눠지다 보면 역시 거기도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 분산될 거다? 안 그렇거든요. 또 몰려요. 그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강사가 말씀하셨고요. 강의장도 부족합니다. 강의장도. 뭐 교사는 말씀대로 뭐 옆 학교에서 모셔오든 아니면 자격 가진 어떤 내부 강사를 모셔오든 할 수 있는 건 도시의 얘기고 시골은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 좀 많은 문제가 좀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 찾아봐야 할 텐데 우리 저 교수님 관점에서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가 주신다. 아마도 이제 대학에서 인기 강좌가 어떤 강좌 같으세요? 대학에서 인기 강좌. 학점 잘 주는 강좌. 네, 그렇죠. 예, 첫 번째로 쉬운 강좌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 학점을 잘 주는 강좌죠. 아마 이렇게 좀 인기 위주, 뭐 저도 좀 그런 과에 속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 실제로 원하는 교육을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거랑 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오히려 좀 쉬운 과목, 정말 점수 따기 쉬운 쪽으로 쏠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게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하고 뭐 좀 일본하고 비교하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MOU를 우리가 맺잖아요. 이제 한국이 뭐랑 어디랑 MOU를 맺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MOU 맺는 거에 아주 힘을 많이 기울이고요. MOU를 맺어요.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MOU를 맺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MOU를 맺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굉장히 많이 힘을 써요. 근데 우리가 아마도 이 고교학점 제도요. 이 취지는 아주 좋은데 이게 또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 정말 마인드를 갖고 정말 좀 괜찮게 이거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운영한다면 아주 우리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귀중한 하나의 발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이제 그 용두사미 형태로 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또다시 무너지고 망가지고 처참하게 되지 않을까. 취지는 좋은데 예.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게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이신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뭐 교사 마인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강의장이라고 했던 교실 문제 있겠고 강사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세 가지가 일단 될 텐데 또 하나 문제가 아이들이 이수하지 못했을 때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부족하다든가 미이수됐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을 소위 이제 유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도 제가 문제고요. 유급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안 시키고 그냥 어차피 통과시킬 거라면 무슨 학점제 의미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유급을 시킵니다. 네, 시간표 짜다 보면 전 세계 마찬가지 그런 거는 몇 점 이상 재수강을 하게 하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역시 이거를 공평성, 행평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가장 행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제도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학점제라는 건 내가 진로를 목표를 정하면 내가 예를 들면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럼 거기에 연동되는 과목을 선택하고 그 연동된 뭐 활동을 겸해서 내가 이런 대학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경영학을 오기 위해서 잘 준비됐구나.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학교 간 차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학은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좀 더 잘 오거나이즈 돼 있고 좀 더 잘 이게 교육된 아이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 아까 원래 취지는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시골 아이들 없는 아이들이 또 불만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아까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단 크게는 사립과 공립을 구별시키고 이러면 사립학교 간 사람들은 불만을 정부에다 내실 수는 없어요.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선택했고 그 학교 취지에 맞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면은 이게 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립이 모든 학교를 똑같이 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하나라도 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예전에 조국 사건과 같이 하나만 물어보면 이거 하루아침에 또 없어질 제도다. 이렇게 저는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이 고교학점제를 제가 조금 뭐 알아보니까는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큰 틀만 줬어요.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틀에서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요. 시도 교육감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많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시도청 교육의 차이, 학교 간의 차이, 개인의 차이. 그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게 현실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정말 잘 운영되는 대로 또 교육 이민이라고 하면 교육 이제 전학 이게 또 막 좋은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좋게 잘 운영되는 시도로 움직이는 또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 서울의 일부 지역 같이 네. 학교 규모도 여유 공간이 있고 강사 확보도 쉬운 데는 아마 바로 시작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시골로 가면 학생 수도 적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선택을 어디까지 받아주겠어요? 한영대 강좌 하나 개설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차이도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지는 좋다. 그렇지만 아직 준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학교 간에 어린아이들이 중고등학생 학교를 옮겨 다닌다는 게 우리 정서상 외국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 학교를 옮겨 다녔을 때 학생 관리 문제, 아이들이 PC방을 빠진다든지 결석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이며 그래서 뭐 그런 문제를 또 해결을 온라인 한다. 그럴 바에야 학교를 없애버리고 다 온라인을 해버리는 게 더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차피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안 될 바에는 방금 말씀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강사 수급 문제라든지 학생 선택이 좀 적은 경우 몇 학교를 묶어서 사이버상으로 할 가능성도 지금 아마 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생각에는 만약에 분명히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학부의 학생 입장에서는 또 학교 가기도 귀찮고 하니까 온라인을 허용하면은 제 얘기는 한 70, 80% 온라인 들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또 이제 그게 됐고 왜냐하면 이게 학교 예전에는 꼭 상대편 학교에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가야지 학교를 가기 싫어도 가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면은 굳이 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2023년으로 앞당기면서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바로 그런 무기가 하나 숨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은데 그게 좋으면은 뭐 학교도 없애고 온라인으로 다 통신 학교 만들고 말해야죠. 분명히 또 그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그 두 분 말씀 통해서 고교학점제 그 취지에는 일부 공감을 하지만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모두가 고교학점제로서 승리할 수 있는 특별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런 고교학점제로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부디 교육당국은 서둘러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부족한 것이 뭐고 준비할 것이 무언가를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오늘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교육풀림 5시간째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